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27년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가 그 남편의 바람 상대를 목격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제 친정엄마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배신의 순간들, 그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연노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이 채널이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은주입니다. 올해 53살, 결혼한 지 27년이 되었고요. 대학원에 다니는 24살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완벽하게 꾸려나가는 것이 제 자랑이었습니다. 남편 상철이는 올해 55살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죠.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기가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저에게는 믿음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늘 같은 패턴으로 살던 남편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이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머리를 이리저리 만지면서 요즘 머리가 너무 성성해 보이나? 라고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건강관리 좀 해야겠다면서요. 평소 운동이라고는 TV, 리모컨 누르는 게 전부였던 남편이 말이에요. 갑자기 몸매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새 옷까지 사들고 오는 거예요.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탁자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뒤집어서 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요. 여보, 왜 휴대폰을 그렇게 소중히 다뤄? 라고 물었더니 회사 기밀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7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친정어머니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였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겠다.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좀 드려봐. 이번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가자. 평소 장모님께 별로 관심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엔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효심이 생겼나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함은 더해졌어요. 주말마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야. 회사 후배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선배님이 부르셔서 잠깐 나갔다 올게. 27년 결혼 생활 동안 주말에는 항상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남편이었어요. 갑자기 매주 토요일마다 5시간씩, 6시간씩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술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거였어요.
동창 모임이나 회사 사람들과 만났다면서 술 냄새 하나 없이 깔끔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으로요. 어느 날은 딸 혜진이가 아빠 차에서 이어폰을 떨어뜨렸다면서 찾으러 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엄마, 아빠 차에서 이거 나왔는데 엄마 건 아니지? 딸이 보여준 건 여성용 목걸이였어요. 제가 절대 착용하지 않는 스타일의 화려한 골드 목걸이였죠. 아빠가 엄마 선물로 산 거 아냐? 라고 딸이 물었지만 전 그런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의심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설마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남편의 정장 주머니를 확인해 봤어요. 그곳에서 카페 영수증이 나왔는데 아메리카노 2잔이 적혀 있더라고요. 평소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남편이 2잔이나 주문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외출하는 뒷모습을 멀찍이 따라가 봤어요. 처음엔 정말 동창 모임에 가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이 간 곳이 동창 모임 장소가 아니었어요. 대형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죠. 유리창 너머로 보니 누군가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손동작,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남편이 나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동창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동창 모임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랬어. 누구 나왔어요? 평소 만나던 사람들. 대답이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평소 동창 모임 다녀오면 누가 뭘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말해주던 남편이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토요일마다 나가서는 3, 4시간씩 있다가 돌아오는데 항상 무거운 표정이었죠. 3번째 주에는 딸 혜진이가 우연히 목격한 일을 알려줬어요. 엄마, 아빠 이상해. 어제 할머니랑 전화하면서 목소리가 너무 작더라. 뭔가 비밀 섞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 딸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남편이 엄마와 비밀스럽게 통화한다고? 그래서 며칠 후 친정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려봤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래. 너는? 엄마, 혹시 박서방이 요즘 자주 연락드려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잠깐 말을 멈추시는 게 느껴졌어요. 가끔 안부 전화 오지. 어떤 안부요? 그냥 내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 그런. 엄마의 대답도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상철이가 효자야, 맨날 안부 묻더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번엔 대답을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딸 혜진이가 친구들과 시내 카페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누구랑 있었는데? 할머니 같은 나이 되는 아주머니랑 있었어.
그런데 뒷모습이 너무 익숙한 거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 같은 나이에 익숙한 뒷모습이라니. 설마 친정엄마는 아니겠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서 쉬었어.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딸이 분명히 시내에서 봤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는 동네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우리 엄마를 요즘 자주 보신다는 거예요. 은주 씨 어머니 요즘 큰 병원 자주 가시던데?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이요? 엄마가 어디 아프시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아, 그럼 누군가 간병하시나 보네요. 의료용품도 사들고 가시고 그러시던데.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엄마, 요즘 병원 자주 가세요? 응. 아니야. 왜? 동네에서 엄마 보셨다고 하던데요. 그게 친구분이 좀 편찮으셔서. 또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평소 엄마 같으면 누구 아프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그 주 금요일 남편의 정장을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병원 주차요금 영수증이 여러 장 나온 거예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동창 모임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 이름이 치매 전문 병원이었어요. 왜 남편이 치매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가족 중에 치매 환자는 없는데. 혹시 엄마가 아니면 정말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날 밤 남편 컴퓨터를 몰래 봤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에 치매 초기 증상, 치매 환자 돌봄, 요양원 비용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에게 치매 사실 알리는 방법이라는 검색어였어요. 정말 설마 엄마가 치매에 걸리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를 몰래 모시고 병원에 다니시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엄마가 요즘 전화 목소리가 이상했던 것, 남편이 갑자기 엄마 안부를 자주 물어본 것, 그리고 두 분이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까지. 아마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셔서 남편이 몰래 병원에 모시고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충격을 줄까봐 숨기고 계신 거겠죠. 다음 날 엄마를 찾아뵀어요. 혹시 치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엄마,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그냥 집에 있었지.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점심?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대답은 또렷하셨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 같았죠.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은 없으세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야? 나 멀쩡하다. 엄마는 전혀 치매 증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남편이 치매병원에 가는 걸까요? 왜 엄마와 비밀 회동을 하시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개인정보 조회 신청서였는데 신청 대상자 이름이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한참을 생각해 보니 그게 제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45년 전에 사라지신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왜 남편이 제 아버지 정보를 조회하고 있는 거죠? 4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아니, 잠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확인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사라지셨을 뿐이지 사망 확인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아닐까요?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45년 동안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혹시 살아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를 찾아서 돌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버지를 찾았다면 가장 먼저 저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검색어들을 발견했어요. 무연고 노인 찾기, 실종자 신원 확인, DNA 검사 방법, 장기 실종자 요양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45년 전 실종자라는 검색어였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찾고 계신 거였어요. 아니, 이미 찾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걸까요? 왜 저만 빼놓고 두 분이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걸까요? 어쩌면 45년 동안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었을지도. 그날 밤 엄마 방을 몰래 뒤져봤어요.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뭔가가 있을까 해서요. 서랍 맨 아래쪽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우표도 45년 전 것이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버지의 필체였거든요. 그리고 편지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사채업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꼭 돌아오겠다고 은주를 잘 키워달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왜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던 걸까요? 정말로 돌아오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45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고 떠나셨던 거예요. 그럼 왜 엄마는 45년 동안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왜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 엄마가 비밀리에 만나는 이유도 분명히 아버지 때문일 거예요. 혹시 아버지를 찾으셨는데 저에게는 말하지 않으시려는 건 아닐까요? 더 큰 의문은 왜 저만 빼놓으시느냐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인데 왜 남편과 엄마만 알고 저는 모르게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은행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멀리서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친정엄마와 함께 계셨어요. 두 분이 은행에서 나와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계셨는데 엄마가 남편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듯한 표정으로요. 그리고 남편이 엄마께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시는 걸 봤어요. 분명히 돈이었어요. 그 순간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에게 돈을 드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을 남편이 대신 부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어떤 경우든 저만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제 친아버지 일인데 왜 제가 가장 나중에 알아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번엔 정말로 진실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바로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지금 당장 뵙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은주야, 무슨, 아버지 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숨을 헐떡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댁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아신 것 같았죠. 엄마, 왜 45년 동안 거짓말하셨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내 아버지는 떠나신 후 몇 년 동안 편지를 보내셨어. 돈도 가끔 보내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편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이상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우리 이름도 헷갈리시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하셨어요. 그 후로는 편지가 끊어졌어. 20년 넘게.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살아 계신지도 몰랐어. 그럼 어떻게 다시 찾으신 거예요? 박서방이 3개월 전에 회사 후배들과 요양원 봉사활동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처음엔 확신이 안 서서 DNA 검사까지 했어.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무거운 표정이었던 거구나.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엄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치매 말기야.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남편과 엄마가 저에게 말하지 못하셨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셨는지.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넌 4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잖아. 갑자기 나타나셔서 치료비까지 드는 상황을 어떻게 말해?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남편과 엄마가 저에게 말하지 못하셨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셨는지. 제가 4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치료비까지 드는 상황이라 말을 전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제 친아버지인데. 그날 오후 엄마와 함께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과연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실까? 어떤 모습이실까?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를 따라 3층 치매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봤는데 모두 허공을 바라보거나 혼잣말을 하고 계셨어요. 치매라는 병의 무서움을 실감했죠. 306호 병실 앞에서 멈췄어요. 엄마가 문을 천천히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 계신 한 분이 보였어요. 그분이 제 아버지였어요. 사진으로만 기억하던 젊은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80대가 된 노인의 모습이었죠.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도 많이 마르셨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제 쪽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정말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자장가가 생각났어요. 혹시나 해서 작은 소리로 그 자장가를 불러봤어요. 잠자리, 잠자리, 노란 잠자리, 어디서 날아왔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우리 은주. 4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그 후 매주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남편과 엄마, 그리고 딸 혜진이까지 함께해서 45년 만에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아버지는 대부분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가끔씩 맑은 순간이 있으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2주 후 아버지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저희 가족이 모두 곁에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마치 45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듯이요.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남편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집을 담보로 받은 5천만 원이 모두 아버지 치료비와 장례 비용이었다는 것을요. 3개월 동안 남편이 혼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부터 남편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제가 4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큰 돈까지 드는 상황을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엄마와 상의하셨던 거죠. 그래서 둘이서 저에게 말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지시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깊이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요. 27년 동안 저를 사랑해온 그 남편이 45년 만에 찾은 장인어른을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서도 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혼자 모든 걸 감당했던 거예요.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당신이 4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잖아. 갑자기 나타나서 돈까지 드는 상황을 어떻게 말해? 남편의 이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았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침묵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했어요. 그것도 제 친정엄마와 말이에요. 2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을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남편은 45년 만에 찾은 장인어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던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45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숨기신 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걸 아시니까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아버지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오해나 의심이 생기신다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충분히 대화하고 진실을 확인한 후에 결론을 내리세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하기도 하고 진실을 숨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현재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해요. 아버지를 보내드린 슬픔도 있지만 45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기쁨이 더 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처럼 가족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분들을 돕고 있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을 위한 마음은 아닌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